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탈모가 되지 않게끔 할까라고 많은 생각도 하고 또 요법도 실시해 보고 있습니다. 탈모 인구가 무려 1,000만 명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는 탈모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는 이 숫자보다도 더 많을 겁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20대, 30대 세대 환자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탈모가 중년들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얘기죠. 멋있고 아름다운 모발을 갖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모발은 생명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머리가 빠지는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탈모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모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있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보다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속도가 빠른 경우나 또는 머리카락이 자라나지 않는 경우에 탈모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대개 20대에서 30대는 하루에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데 특히 머리를 감을 때 많이 빠지게 되죠. 머리카락이 빠지는 동시에 같은 수의 머리카락이 나기 때문에 탈모가 눈에 띄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50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경우에는 하루에 15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모발의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탈모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탈모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구 1,0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가 탈모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르신들 중에는 남자들은 대개 이제 20%에서 30% 이상, 여자들은 10% 이상이 탈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의 탈모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나이 들면 신체 모든 기관이 노화되니까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빠지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요즘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정도가 꼭 나이와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탈모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특정한 부위에 탈모가 생기는 흔히들 원형 탈모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원형 탈모증은 원형 또는 타원형의 탈모반이 한 개나 또는 여러 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런 탈모는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스가 탈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자율신경의 문제로 모발의 발육이 잘 안 되면서 모발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난 뒤에 3, 4개월이 지나면은 하루에 150개 이상 정도 또 이제 심하면은 400개에서 500개 정도 이상 모발이 빠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담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흡연은 비타민 부족 현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탈모를 과속화시킬 수 있고 또 과도한 흡연은 체온을 떨어뜨려 가지고 모발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유전적인 측면도 있는데 탈모는 남성이 여성들보다도 탈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유전적인 측면이 아주 강하죠. 탈모의 유전은 남자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양 불량도 관련이 있는데 영양 상태가 부족하게 되면 모발에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탈모가 생길 수 있고요.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자나 두피 압박에 의해서도 이 두피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탈모가 심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검은 색깔을 가진 식품들이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실제 탈모에 효과가 있습니까? 검은 깨, 검은 콩, 검은 쌀 이런 음식을 우리가 블랙푸드라고 하는데 이런 검은색 음식에는
안토시아닌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가지고 노화를 방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모근이 죽는 것도 일종의 노화이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검은색 음식이 탈모에 좋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은 신장과 관련이 있는데 신장에 에너지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색깔은 검정색이기 때문에 블랙푸드는 신장 기능을 보호해 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탈모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은 콩을 많이 챙겨 드시더라고요. 네, 이 검은 콩 우리가 흔히들 서목태, 진우니 콩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비타민 E나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개 이런 성분들 자체가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말초 혈관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두피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서 탈모를 막아주고 또 발모를 촉진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검은 콩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밥에다가 이렇게 넣어 먹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흑임자라고 하는 검은 깨도 평소에 좀 드시게 되면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당연히 도움이 되죠.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탈모에 쓰이는 약재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 바로 흑임자, 그러니까 검은 깨입니다. 신라의 화랑들이 수련할 때 먹은 곡식이었고 검은 깨 서마를 먹으면은 황소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검은 깨에는 노화를 방지하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지질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두피에 영향을 주어 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막으면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는 새치를 예방해 주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 미숫가루를 만드는 방법이 좋아요.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을 후라이팬에 볶은 다음에 곱게 가루를 낸 다음에 따뜻한 물 커피 한 잔에 3숟가락 정도 타서 미숫가루처럼 마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것을 죽을 써서 드셔도 좋고 또 음식에 많이 넣어서 드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탈모에 도움이 되는 차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녹차가 탈모 예방에 좋다라는 것은 탈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달마가 수행 도중에 졸음을 쫓기 위해서 떼어버린 눈꺼풀이 녹차나무가 되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녹차를 자주 드시게 되면은 모낭의 저격수이고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인 DHT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로 인해 가지고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녹차의 풍부한 탄닌은 모공에 수분을 보충해주고 항균, 살균력이 있어서 피부를 청결하게 해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탈모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죠. 탈모 호르몬인 DHT를 만드는 효소가 바로 모낭 효소인데 이 모낭 효소를 억제하는 약재가 바로 녹차하고 어성초, 자소엽입니다. 어성초에는 데카노일 아세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탈모를 유발하는 유해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탈모가 고민인 분들은 평소에 빗이나 두피 마사지 도구로 머리를 두드리기도 하고 문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요? 네, 도움이 되죠. 두피를 자극해서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두피 마사지가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을 세워서 머리를 골고루 두드려 주는데 머리카락이 잘 부러지고 빠지는 증상이 심할 때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가볍게 두드려 주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세워 가지고 양쪽 귀에서 이마, 정수리, 후두로 갈기질 하듯이 쓸어 넘겨줍니다. 두피에 기혈순환이 되지 않으면 비듬이 생기거나 세균이 침범해 가지고 결국 탈모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두피를 골고루 마사지 해주거나 두드려 줌으로써 머리카락의 뿌리까지 튼튼하게 하고 머릿결을 윤기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자주 가는 것도 모발에 안 좋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상 모발의 표면은 큐티클이라는 단단한 단백질 껍질로 쌓여 있는데 모발이 젖은 채로 뜨거운 열기를 쐬게 되면은 이 큐티클의 배열 상태가 흐트러지고 심하면은
모발 손상도 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로 사우나실로 들어가는데 머리카락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사우나에 들어갈 때는 차라리 사우나 후에 머리를 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탈모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요? 첫 번째, 고열성 질환이나 만성 소모성 질환인 결핵 등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바로바로 해소하시고 숙면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머리를 닦거나 강하게 잡아당기지 말고 모자나 가발을 가급적이면 적게 쓰시는 것이 좋겠고, 파마약이나 염색, 그 다음에 탈색, 샴푸, 린스, 헤어스프레이, 무스 등 모발 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듬이 많은 경우에도 탈모가 촉진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이상 머리를 잘 감아 주시고요. 그러나 너무 머리를 자주 감으면 오히려 두피에 그리고 두발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탈모에 어떤 처방을 쓰는지요?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혈액이 왕성하면은 모발이 윤택하고, 혈액이 쇠약하면은 모발이 약하고, 혈액이 뜨거우면은 모발이 노랗고, 혈이 부족하면은 모발이 희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발은 혈의 생리작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한의학에서 혈은 혈액뿐만 아니라 각종 호르몬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이 허약한 분들의 탈모증에는 신흥양진단이라는 처방이 아주 효과적인데요. 대개 강활, 모가, 천마, 백작약, 당기, 토사자, 숙장, 청궁을 이용을 해가지고 환을 만들어가지고 복용을 하게 됩니다. 혈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사물탕 재료인 숙장, 당기, 청궁, 작약, 여기에다가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모발이 잘 자라게 하는 토사자, 그리고 약의 기운을 머리로 가져가게 하는 천마 강활로 이루어진 처방이 신흥양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신흥양진단을 곱게 가루내 가지고 작게 이렇게 환약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한 3번 정도, 한 번에 한 20알에서 30알 정도 드시게 되면은 탈모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